이번 섹션은 예외 처리라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exception handl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세련된 방법으로 오류를 처리하는 건데, 예외, exception이라는 거는요, 어떤 지정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스크립트의 통상적인 흐름을 변경할 때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exception이 뭐냐? 사실 그 일반적인 procedural programming에서는 에러라고 부르던 것을 객체 지향 언어에 오면서부터는 그것을 그 exception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왜냐하면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HP도 역시 PHP 버전 5부터는요, 에러를 다룰 때 객체 지향적인 방법으로 그 에러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것을 하는데, 예외 처리는 지정된 어떤 에러 조건이 발생하면, 왜 예외라 그러면 흔히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이 흔하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게 보통 에러들이 그렇죠. 그럴 때 그 조건이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코드 실행이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흐름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exception 또는 예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예외 또는 exception이 발생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현재 프로그램 코드가 상태가 그대로 저장되고요. 코드 실행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보통은 사용자가 따로 정의를 해놔요. 지정을 해놨는데 그 예외 처리 함수로 전환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 핸들러가 저장된 코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는 스크립트 실행을 그냥 종료하기도 하고, 코드의 어떤 다른 위치에 가서 스크립트를 계속하기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오류 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exception의 기본적인 사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하는 예외 핸들러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multiple exception이라 그래서 다중 예외의 상황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외를 다시 던진다. 자, 이 개념이 참 처음 듣는 용어라서,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다시 throwing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최상위 예외 핸들러를 설정해 놓는 이런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번 섹션에서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예외,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 기법은요, 오류가 나타났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코드를 특정 장소로 이동해서, 말하자면 이런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라는 주의가 좀 있고요. 자, 우선 Basic Use of Exception, Exception 예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외가 보통 발생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그 전문적인 객체의 지향적인 예외 처리 분야에서는 throw 한다 그래요. 던져버린다 그래요. 예외를 던졌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예외가 그렇게 throw 되고 나면요, 따라오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PHP는 catch라고 이름이 붙여진 어떤 코드 블럭을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throw 되면 catch를 잡는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예외가 잡히지 않으면, 예외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딱 잡혀야 되죠. 예외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uncut exception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메시지와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잡히지 않는 예외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PHP 코드인데 아주 간단한 코드예요. 다 소위 주성문이 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함수가 있어요. 펑션. 얘가 check number라는 이름의 함수인데, 얘는 number라는 변수명의 그 값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number라는 변수명에 있는 값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1이라는 숫자와 비교해서 1보다 크면, 만약에 크면 throw new exception.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를 사용한 겁니다. throw라는 키워드, new 키워드, exception은 함수 이름인데, 이러한 exception, 소위 아까 계속 얘기한 예외 또는 에러를 발생시켜서 에러를 휙 throw,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도대체 뭘 던지나 가만히 살펴보면
에러가 났을 때 어떠한 종류의 에러가 났다는 설명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value must be 1 or below 이런 그 메시지와 함께 exception을 throw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return true.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냥 true로 가누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check 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했죠. 얘가 2라는 숫자로 호출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1보다 2가 크니까 당연히 throw a new exception이 던져져요. 그러니까 exception이 만들어지고 exception에 만드는 키워드가 새로운 걸 만들 땐 new라는 키워드를 쓸 뿐이고요. 그리고 그걸 던진다. 그래서 throw라는 이 키워드로 우리가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return true까지는 가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exception을 만나면요. 예외고 에러가 난 거예요.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딱 멈춰요. 그리고서 이거를 도대체 누가 받아야 될지 catch라는 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때 말하자면은 그 소위 uncut exception이 발생한 겁니다. 던지기만 하고 받지 않은 어떤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컨트롤 C.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파일로 노트패드 플러스로 이거를 한번 이름을 에러니까 제 디렉터리에서 error.php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있었네요. 원래 그냥 오버라이팅 합시다. 이전까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까.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error.php를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당연히 클라이언트 쪽에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고, 사실 에러가 발생했는데 그 에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아파치2 밑에 그 logs 밑에 에러라는 로그가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 노트패드 플러스로. 그러면 가장 최근 게 제일 밑에 나옵니다. 가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떤 에러가 일어나는지가 여기 잘 나와요. PHP fatal error.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uncut exception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잡히지 않은 exception.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주르르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데 뭐 라인 넘버 그리고 어떤 파일에서 등등이 나옵니다. 사실 그거를 조금 요약해 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이 파일을 돌리면 아무 클라이언트에는 전달이 안 되는 대신에 서버에서는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다시피 fatal error, uncut exception 그리고 뭐 메시지는 이런 거고 몇 번째 라인에서 그리고 어디서 던져졌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요 라인에서 던져졌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예외가 잡혀져야 되는데 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잡히게 하려면 어떠한 프로시저가 필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위의 예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에러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적절한 예외 코드는 다음을 포함해야 됩니다. 어떤 걸 포함해야 되냐? 그러니까 try, throw, catch 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try라는 건 뭐냐면요.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함수 그거를 try라는 어떤 블록 안에다가 놓아야 되고요. 예외가 트리거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외가 트리거라는 건 발생이라는 또 다른 표현인데 발생되지 않으면 코드는 정상적으로 그냥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트리거 되면 예외는 throw, 던져져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throw라는 키워드고요. 이 throw가 바로 예외를 트리거링하는 기법이고 또는 방법론입니다. throw는 적어도 하나의 캐치를 가져야 되는데 던졌으면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 규칙이 좀 있는데 그 catch라는 블록을 만들어줘서 얘는 바로 던져진 throw된 예외 exception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정보를 포함하는 객체들을 또 다시 만들어서 그거 갖고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요 밑에 있는 조금 더 위에 거보다는 늘어난 내용이 예외 처리하는 try와 throw와 catch가 다 구비된 그러한 코드인데요.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앞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check num이라는 함수는 똑같아요. 1보다 크면 throw new exception. 자, 그런데 이 check number라는 함수를 우리가 아까 썼잖아요. 그때 에러가 발생했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try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이렇게 안에다가 감싸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언제 에러가 throw 돼요?
당연히 조건문을 따라서 2라는 숫자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 함수가 실행될 때 throw가 되고요. 자,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요 다음 문장이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 안 하면 그냥 진행하는 거고요. 에러가 발생되면 그냥 여기서 멈추고 throw, exception을 던져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throw 하면은 catch라는 구문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catch라는 그 함수를 써서 그 던져진 exception을 받습니다. 그 exception을 exception 타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exception 그리고 $2,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2라는 이 변수로 쓰겠다는 거고요. 에러 던져진 exception을 그 exception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사실 들어 있어요. 아직 설명은 안 됐지만 이건 객체인데 그 안에 소위 메시지도 있고요, 라인 넘버도 있고요, 파일 이름도 있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사용하냐면 g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그 안에서 exception 클래스에서 객체에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그걸 에코 문장으로 에코 명령문으로 메시지 콜론 다음에 전달받은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사실 get message는 누굴 가져오냐면 이 던져진 exception에서 전달한 이 메시지 있죠. value must be 1 or below.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메시지라는 문장, 그러니까 string 문자열 뒤에 콜론 다음에 value must be 1 or below라는 이 exception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한번 이것도 일단 실험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카피해서요. 노트패드에 요거 에러 로그 말고요. 여기에 error.php를 컨트롤 A 다 마킹해서 컨트롤 V. 그러니까 오버라이팅해서 새로 씁시다. 아까랑 다른 점은 뭐예요? 아까는 그냥 check number 2라는 것만 썼는데 요번에는 try로 그걸 감싸주고요. catch로 그걸 받는다는 것만 다른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요번에 자, 예상대로 메시지 콜론 value must be 1 or below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나온 이유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exception이 나타나고요. 왜냐면 exception을 throw 하니까 던지니까 그거를 캐치가 받아서 그 에러의 일부분을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요거는 요 문법은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메소드 중에 하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xception 오브젝트에 get message라는 메소드 또는 함수 같은 건데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룰에 따라서 전달받은 스트링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여기 에코 뒤에 덧붙여 주는 겁니다. 메시지 뒤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 위에 코드를 실행시키면요, 예외가 던져지고요, 그것을 잡는 겁니다. 즉 check num 함수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요, 숫자가 1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함수였죠. 그렇다면 예외가 던져집니다. check number 함수는 try 블록 안에서 호출되고, 그러니까 try 안에서 check number 함수가 호출되고 예외 발생해서 던져지고요, catch가 그 던져진 예외를 받아내고요, 검색하고 잡아내서 예외 정보를 포함하는 객체 그것을 생성하고요, 예외로부터 에러 메시지가 예외 객체로부터 이런 g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echo라는 명령어로 출력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그 한 가지는 이거예요. 모든 throw는요, catch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던졌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throw와 catch는 항상 같이 다니고요. 규칙을 해결할 방법은 통과하는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최상위 수준의 에러 처리기, 예외 처리기를 가지고서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는 적용될 수 있도록 최상위 탑 레벨의 예외 처리기도 항상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설명은 아주 기본적인 예외 처리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커스터마이즈드 된, 즉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 처리기를 만드는 것 역시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그 PHP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될 수 있는 함수를 가진 특별한 클래스를 만들면 되는데, 이 클래스는 예외 클래스의 익스텐션, 확장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객체 지향 언어를
배웠다는 가정을 사실은 안 하고 있긴 해요 지금.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은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바나 C++. 거기에서 상속받아서 기초가 되는 그 클래스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소위 extension이라는 키워드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나온 예 하나만 보면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 문법만 이해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 정의,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의하는 예외 클래스는요, PHP 안에서 지원되는 빌트인 예외 클래스로부터 속성을 상속받고 그것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여기서 구현해 놓은 거예요. 볼까요? 클래스를 만드는데 커스텀 익셉션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는 있어요, PHP 안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커스텀 익셉션이라고. 그리고 extends exception 이렇게 썼죠. 이게 뭐냐면 빌트인된 기존의 PHP exception 클래스의 규칙을 확장해서 얘를 만들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갖고 있던 exception의 모든 그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함수 또는 메소드를 정의하면 추가적으로 얘가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장되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커스텀 익셉션에다가 하나를 더 넣었네요. public function error message라는 걸.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을 해요. 사실은 error msg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쭉 만들어 붙이고 그걸 리턴해 주는 게 답니다. 근데 그 만들어 줄 때 우리가 보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exception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건 문자열 붙이기예요. error on line이라는 문자열 다음에 this의 getLine 메소드로 호출해서 몇 번째 줄인지 알아낸 다음에 그 숫자를 여기다 써주고요. 그러니까 error on line, 그러니까 몇 번째 줄인지 줄 이름 써주고요. in 한 문장을 그러니까 스트링 해준 다음에 this get file 하면은 또 파일 이름을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파일의 몇 번째 라인에서 그 다음에 또 덧붙이기를 하네요. 이번에는 볼드 페이스로 하기 위해서 그 태그를 b를 쓰고요. 그리고 get message를 통해서 발생한 그 에러 메시지를 가져오고요. 볼드 태그를 닫아주고요. 그리고 is not a valid email address라는 문장을 더 쭉 붙여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스트링 문자인데 사이사이에 에러가 발생한 파일 이름, 에러가 발생한 줄 넘버, 그리고 에러 발생했을 때 전달받은 문장을 우리가 다 덧붙여서 리턴해 주는 게 다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까요? 지금 보면 변수명 이메일에다가 어떤 이메일 주소 하나를 문자열로 만들었는데 일부러 틀리게 넣었어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이메일 주소는 없죠. .com이라는 게 문법이 틀렸는데 그 이메일 문법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건데 일부러 그걸 만들어 넣은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려고. 에러가 발생시켜서 그것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 항상 try catch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exception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때는 try 안에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try에 넣어뒀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익셉션을 발생시키나 볼까요? 자, 필터 바, 사실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요 다음 섹션에 바로 나오는데 특정한 변수를 필터링 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즉 이메일이라는 변수를 뭐로 필터링 하냐면 필터 validate 이메일, 요거는 컨스턴트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함수에. 그러니까 이메일이 그 유효한 이메일 주소인지 검증해 줄 때 사용하는 그러한 옵션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유용하면은 true 아니면 false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false일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throw new custom exception. 아까는 exception을 던져버렸는데 이번에 custom exception을 던지죠. 무슨 말이냐? 함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만든 custom exception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는 당연히 이메일, 우리가 전달받은 요 이메일, 요거를 문자열로 전달해서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익셉션이 발생한 다음에 그걸 잡아내죠. 익셉션이 발생했으면 잡아낼 수 있고, 근데 포맷은 타입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발생시킨 익셉션이 그냥 익셉션이 아니라 커스텀 익셉션이니까 커스텀 익셉션을 받아내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 에러 메시지를 에코합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내가 추가적으로 넣은 문자열을 발생시키는
특별한 문자열이죠. 그것을 실행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즉, 요 코드를 컨트롤 C 카피해서요. 노트패드에서 이것도 컨트롤 A, V 그냥 오버라이팅을 다 합시다. 이전 거 지워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한번 읽어봤으니까 여기서 다시 볼 필요 없이 진짜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Error on line 17 in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error.php.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error.php의 17번째 줄에서 에러가 나타났다. 그리고 문자열 someone 어쩌고 저쩌고 example com이 is not a valid email address. 유용한 이메일 주소가 아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사용자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지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get message가 바로 이거네요. 그죠? 요 custom exception이 전달받은 문자열이 바로 요 get message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get message가 바로 someone example com이니까 그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get message 다음에 is not a valid 나오니까 is not a valid 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차차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가장 여기서 그 우리가 핵심 그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커스텀 익셉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익셉션을 익스텐드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커스텀 익셉션을 커트하는 방법은 커스텀 익셉션 타입의 에러를 커트해서 그걸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는요, 에러 메시지 함수를 가진 기존의 예외 클래스의 복사본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exception 클래스에 똑같은 건데 추가적으로 에러 메시지 함수를 더 가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클래스의 복사본이므로 기존의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받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상속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get line, get file, get message와 같은 원래 오리지널 베이직 그 디폴트 exception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런 부담 없이 this get line, this get file, this get message 이런 거를 쓴 거죠. 자, example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의 코드는 예외를 throw 던져버리고 이를 예외,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로 캐치하는데 커스텀 익셉션 클래스가 하는 일은요, 기존의 익셉션 클래스를 확장, 익스텐션해서 생성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익셉션 클래스가 갖고 있던 모든 메소드와 모든 속성은 상속받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에러 메시지라는 걸 여기선 만들었는데 사실 추가할 게 없으면 굳이 익스텐션해서 만들 필요는 없죠. 기존 거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추가하고 싶을 때 익스텐션해서 쓰는 거니까 추가 함수를 넣었어요. 에러 메시지라는 얘는 결국 하는 일은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메일 변수는 이메일 주소인 문자열로 설정되어 있고요. 블록에서 실행되고 유효하지 않아서 예외 발생하고 캐치 블록이 예외를 잡아내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자, 만약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내용 중에 이거를 정상적인 example.com이라고 이렇게 한번 하면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메일 주소잖아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에러조차 발생 안 한 거예요. 여기서 false가 아니라 true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필터 베리어블 그때는 이게 exception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또 우리가 exception을 좀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상하게 막 아무거나 막 넣어서 한번 또 해볼까요? 그러면은 exception이 발생하죠. 이젠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customized exception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예외죠. 다음 multiple exception, 즉 exception을 지금 한 가지씩 한번 발생시켰는데 여러 조건을 확인해서 여러 예외를 사용하는 것이 또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한 가지 종류만 발생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따로따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if else 블록이나 여러 개의 스위치 블록 또는 중첩된 다중 예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볼까요? 이러한 예외들은요,
서로 다른 예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에러 메시지도 반환할 수 있다. 자, 어떤 이그젬플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사실 두 가지의 예외를 살펴보는 건데 한꺼번에 앞부분에 커스텀 익셉션을 익스텐드해서 만든 건 똑같아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앞에 바로 전에 봤던 이그젬플과 동일하고요. 에러 메시지라는 메소드 하나 추가한 건데 얘는 아까처럼 쭉 줄줄이 문자열을 넣어서 그걸 리턴해 주고요. 이메일을 보면 someone@example.com. 자,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을 할 건데 try 안에다가 두 가지 에러를 throw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세요. if throw, 그죠? 요런 경우가 true면, false면, 즉 아까 했던 첫 번째 if 문장은요, 아까 에러 throw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봐서 validate 이메일로 검사했을 때, 필터 했을 때 정상적인지 아닌지, 유효한지 아닌지 해서 틀리면은 커스텀 익셉션 발행시키죠. 또 이번엔 string posit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자열 관련된 함수인데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됩니다. 또는 찾아가 보면 돼요. 매뉴얼을. 이메일이라는 변수명 안에 example이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example. 그렇죠? 만약에 있으면은 false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false가 나올 때는 없을 때고요. 있으면 false가 아니라 포지션 위치가 나오니까 얘가 true가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throw new exception. example이라는 문자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또 이메일 주소는 아니거든요. 실험하기 위한 샘플 주소니까 example이라는 거 쓰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메일이전 example 이메일이다라고 또 다른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자, 어쨌든 그 exception이 발생하면 주의할 점. 여기서는 커스텀 exception을 throw 했고요. 여기서는 그냥 exception을 throw 했죠. 얘는 디폴트로 제공되는 베이직한 exceptio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catch가 커스텀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이 catch가 얘가 발생하면 얘가 캐치를 하는 거고요. 얘가 발생하면 exception이 발생하면 요 그 두 번째 캐치가 그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얘는 여기 있는 요거를 써서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디폴트 exception인 경우에는 get message라는 함수 메소드를 써서 그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자, 둘 다 제대로 출력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멀티플 exception의 경우에 Ctrl C, again Ctrl A, B 다시 오버라이팅 해보고요. 자, 이번에 또 실험을 해볼까요? 다시 리프레시 하면 이번에 뭐예요? example.com 이전 example 이메일 무슨 에러가 발생했어요? 지금 보다시피 요 두 번째 게 캐치된 거죠. 왜냐하면 이메일 주소를 보니까 someoneexample.com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발생을 하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밑에. 왜냐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점점점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션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거기서 멈춰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 someone at example.com은 더 이상 이메일, 그 밸리드한 이메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커스텀 익셉션을 던져버리죠. 앞에서 봤던 그 익셉션을 그대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었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는 통과됐는데 또 다른 이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 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요 두 번째 게 캐치돼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원래 그 소스 코드처럼 example이라는 문자열이 있는 정상적인 이메일인 경우에는 또 다른 에러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multiple exception, 다중 리셉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코드는요, 두 가지 조건 시험에서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커스텀 익셉션 클래스가 기존의 예외 클래스 확장으로 생성됐는데 extends 해가지고 exception을 extend 쓴 거죠. 기존의 exception 클래스로부터의 모든 메소드와 속성을 상속받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가 갖는 자기 고유의 메소드, 함수가 만들어지죠. 에러 메시지. 얘는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변수는 유효한 이미지를 문자열로 설정되어 있으나 문자열 example이 포함되어 있어서 얘는 throw를 안 하지만 여기서는 throw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ry 블록에서 첫 번째 조건 예외 발생 안 해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예외를 트리거링 하고요. 그거를 캐치 블록이 잡아서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던져진 예외는 클래스 커스텀 익셉션 것이고 커스텀 익셉션 캐치가 없다면 그냥 단지 기본 예외 처리만 있으며 예외는 거기서 처리된다는 것을 요 방금 전에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익셉션 함수로 캐치가 실행되는 것을 봤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withdrawing exception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다시 던지는 건데 withdraw는 그죠? 다시 한번 던지는 거죠. 예외가 발생했을 때 때때로 표준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그것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외를 캐치 블록 안에서 두 번 던질 수 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스크립트는요, 사용자에게 시스템 오류를 숨겨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 이런 건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이그젬플을 빼내기 위한 건데 어쨌든 이런 메시지들이 그 일반 그 클라이언트에서 왔을 때는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무슨 에러가 발생하는 건 코드를 그 프로그래밍하는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작성자에겐 중요하지만 사용자한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이를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와 함께 예외를 다시 던질 때 쓰는 방법이 이런 그 withdraw exception 방법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것과 똑같은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길들여도 볼 수 있어요. 커스텀 익셉션 만들어서 쓴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은 아까 거보단 더 간단해요. 사실은 에러 메시지가 this get message 다음에 뭐 문장을 좀 더 쓴 것 뿐이고요. 자, 이메일 주소 하나 변수에 넣었고요. try에 또 try가 있죠. 바로 이게 그 exception throw를 rethrow라고 하는 건데, 자, try 하는 문장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또 try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exception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string position,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있었던 사이 example이라는 그러한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부분이었는데 false가 아니면, 그러니까 존재하면이죠. example이라는 게 존재하면 그 소위 exception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또 catch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exception을 try 했을 땐 반드시 catch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catch가 일어나서 그 캐치된 내용을 우리가 그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지금 있는 건 여기 다시 또 throw를 하고 있죠. 그래서 throw 한 거는 이 바깥에서 또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hrow를 두 번 했는데 rethrow를 여기 하고 있고요. 그 rethrow 된 내용이 여기서 캐치돼서 디스플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그 이것을 실행을 한번 카피해서 A, V 다시 오버라이팅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지금 보면 그 example.com이라는 그 이메일이 valid한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보면은 exception에서 사실 여기서 throw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받아서 여기서 다시 rethrow를 하기 때문에 그 rethrow 된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그 캐치해서 디스플레이 되는 그러한 방법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rethrow 된 그 프로시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메일 주소가 example이 포함되어 있는지 시험에서 그런 경우는 예외를 다시 던지는 rethrow 하는 건데, 받은 exception에서 거기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에러 발생해서 그 에러는 또 다른 친구가 우리가 실행하도록 만들었다고 보면 그 메커니즘이 이해하면 되고요. 일단은 커스텀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었죠. 익셉션 클래스를 확장해서요. 그러니까 익셉션 클래스가 갖고 있던 기존의 메소드 속성 다 상속받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그 안에 만들었고요. 함수로. 그래서 얘는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했고요. 이메일 변수에다가 유효한 이메일이지만 문자열 example 넣어서 만들어서 실험했고요. 우리가 try 블록에서 예외를 다시 던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ry를 두 번 했죠. try 안에 또 try를 넣었어요. 그래서 안에 게 먼저 throw하고 그 바깥에 있는 친구가 다시 rethrow 하도록, example이 포함되어 있으면 에러가 throw 되고요. 그걸 catch 블록이 잡아서 그 다시
커스텀 익셉션이라는 걸 다른 익셉션을 만들어서 다시 던진 거고요. 그 다시 던져진 익셉션이 에러 메시지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외가 현재 try 블록에서 캐치되지 않으면 상위 레벨에서 그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그건 탑 레벨 익셉션 핸들러가 있으면은 그 모든 경우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이걸 볼까요? set exception handler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모든 캐치되지 않은 에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함수를 하나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exception handler를 이렇게 그러니까 설정해 놓으면은 어디서도 안 잡히는, 그러니까 던져진 그 exception인데 캐치를 안 해주면 누군가한테 잡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set exception handler 함수가 그걸 대신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my excep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얘는 exception이라는 변수 값이 전달되는 거를 볼드페이스로 쓰고 get message를 그 다음에 쭉 디스플레이 하는 건데, 얘를 my exception을 우리가 exception 핸들러로, 표준 핸들러로 이렇게 최상위 탑 레벨 그 exception 핸들러로 정해 놓는 겁니다. set exception 핸들러로. 그러면 얘가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캐치가 없죠, 여기. 그런데도 이 my exception이라는 함수가 exception 핸들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실험을 해보면 이것이 제대로 되면 uncut exception occurred라는 요 Ctrl AV 저장하고 던지면 보세요. exception, uncut exception occurred라는 게 나오죠. throw new exception에서 에러를 발생시켰는데 얘는 여기에 전달돼서, 왜냐면은 얘가 최상위 탑 레벨의 execution 핸들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exception, 예외 처리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코드는 잠재적인 예외를 캐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항상 블록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ry라는 블록 안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그 try 블록은 그 throw,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캐치 블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try 블록 안에, 블록 위에서 throw를 일어날 거기 때문에 try 블록에 대응되는 캐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다중 캐치 블록은 예외에 여러 다른 클래스를 캐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고요. 예외는 try 블록 안에 캐치 블록에서 던져질 수 또는 다시 리트로우 될 수도 있다.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이겁니다. 던지면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throw라는 이것이 어딘가에 프로그램 안에 있으면 어딘가에 캐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캐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최상위 탑 레벨 그 이벤트 핸들러가 있으면 그것이 그걸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